다음에 법관에는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 돼야 쓴다. 어렵고 힘들 때 소통되는 존재 한 명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건 조건이 똑같은 존재의 만남이 붕우이기 때문에 훨씬 이 오륜이 체계 중에서도 남다른 구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인식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는 본래적으로 그게 되어 있답니다. 그게 천명지 성이고 성의 내용을 지인용으로 여기서는 표출했습니다. 성의 내용이 지인용입니다. 지는 실상 그 변화를 파악하는 힘, 이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매사에 발현해내는 힘, 용이라는 것은 인과 지를 어떤 상황이 있어도 꺾이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용입니다. 이때의 덕이라는 건 뭐냐면 얻을 득자입니다. 덕은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얻을 득과 터득할 득이 있습니다. 얻을 득이라는 것은 나의 노력이 없이 그냥 오는 것이고, 터득할 득은 나의 노력으로 위해 가지고 후천적으로 획득한 겁니다. 이게 천하지 달덕이라는 것은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 그래서 나의 입장으로 보면 공통적으로 얻고 태어난 것, 이게 달덕입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얻고 태어났기 때문에 실천만 하면 터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인용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것은 하나이다. 바로 성자리입니다. 성을 세 개로 나누면 지인용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예. 다 같아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인의예지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그게 같아요. 인의예지가 내용인데요. 그것을 하나로 딱 요약해버리면 성입니다. 그럼 그 성이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인의예지 신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인의예지로.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인의예지를 좀 함축했다고. 그렇죠. 인의예지를 딱 함축하면 성이고 지인용이 되는 거고. 예, 예. 인의예지 함축이 지인용이고. 예. 이거 지인용은 니꼬로 성이다. 예, 성. 그렇게 말씀하신 예.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맹자는 이 지인용을 인의예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인용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인의예지로 이걸 한번 우리가 같이 대별을 해볼까요? 맹자는 4개는 4개는 3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는 지대로, 인은 인대로 되잖아요. 그러면 용은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용이? 의에 해당하는. 그렇죠. 의에 해당되죠. 그럼 얘는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얘는 지에 해당할 것 같은데. 지? 얘가. 그럼 이거 한번 할게요. 제가 철학적인데. 이게 성입니다. 얘가 용으로 들어가는. 성은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자 그러면 예, 위, 지. 아까 제가 덕자를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사덕이라고 해요. 이제 사덕의 의미를 아시겠죠. 이걸 사덕이라고 해요. 본성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사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4가지 그냥 딱 타고난 것, 그게 사덕입니다. 그럼 사덕을 줄이면 뭐냐? 우리가 대학 배웠죠. 그게 바로 명덕이에요. 성 이꼴 명덕입니다. 타고난 건데 뭘 타고났냐? 밝은 그것을 타고났어요. 그것을 성이라고 말합니다. 성 이꼴 명덕, 명덕 이꼴 성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것은 뭐냐? 알맹이를 한번 얘기해보라.
네 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게 사덕이에요. 그게 인의 의지입니다. 또 이것을 성이라 하기도 하고 명덕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은 늘 있는 거니까 상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럼 가지수로 하냐 그러면 사덕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명덕에 맞췄으니까 사덕인 거죠. 그럼 성에 맞추면 5가지니까, 그 다음에 이 상으로 맞추면 5가지니까 당연히 여기서 5상이 나오습니다. 가지수라면. 그래 이게 최고 요것들이 용이에요. 성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성의 최, 이게 성의 용입니다. 그래야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성이고 이것도 성이니까 이거 하나를 말하냐 그러면 나머지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도 이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왜? 성으로는 똑같으니까. 근데 성 중에서도 각자 성은 하나인데 대상을 만나면 인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배려할 수도 있고, 마땅하고 끌어낼 수도 있다. 이게 성이 하나인데 그 작용이 다르니까 이렇게 구별시켜 놓은 거거든요. 이게 동시에 여기에는 나머지 것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늘려도 되고 줄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둘로 줄이냐 그러면 여기서 이권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권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양권, 여기는 음권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다 실천 개념이잖아요. 몸을 가지고서 실천하는 거잖아요. 세 개로 왜 나누는가? 이것은 다 몸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적으로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별해 줄 필요가 하나가 있죠. 그러면 선생님 오상에는 저기 신이 인의 들어갑니다. 예? 신이 들어가죠? 예, 여기 신이 들어갑니다. 이게 5개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근데 그 하나는 대상에 만나다 그러면 이렇게 무궁무진한 작용을 해낼 수 있다. 그럼 어디에 담긴다는 건가요? 중요 인이요? 지인용 했을 때요? 예에 포함됩니다. 아니 인에 포함됩니다. 예. 이게 이 상호 관계론도 이해를 해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성을 체형으로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용은 서로 간의 용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다. 근데 그 관고론에서 가장 적당한 실천에서는 적당해야 되니까 그 적당한 면으로는 인으로서, 지로서, 용으로서 해나가는 거죠. 인의 지시는. 그러면 이것들을 오상에서 딱 하나로 이제 요약을 해버린다. 그러면 인으로 됩니다. 명덕은 대학에서 나오죠. 그렇죠. 대학에서 나오죠. 이거는 명덕은 예. 대학에서 나오고, 오상은 어디서 나오죠? 오상이라고 한 것은 이제 한나라 때 동중서라는 사람이 이 맹자의 이 사덕서를 오행체계에 맞춰가지고 신자를 첨가시켜요. 근데 오류는 벌써 서경 시절에 있었습니다. 오류는. 그래서 맹자가 그걸 이제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하나인데, 하나의 여러 가지 방면인데 이것이 하나를 던져버리고 각각으로만 이해해버리는 단점이 발생해요. 근데 이 하나로만 말해버리면 공허해요. 내용성을 몰라요. 하나만 말해버리면. 그래서 하나이면서 셋, 다섯이면서 셋이면서 하나인 동시에 그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참으로 잘 써진 문장이죠. 5, 3, 1로 줄었지 않습니까? 5, 3, 1. 그러면 다시 용에서 채로 오면 5, 3, 1로 줄었고, 채에서 용으로 나오면 1, 3, 5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건 다 한 자리예요. 성자리입니다. 성은 그래서 하나인데
지인용은 내적 측면이요. 그 다음에 오륜체계는 외적 측면이니까 내외를 관통하는 도가 성이에요. 함내외지도라 안팎을 합하는 도. 이게 중용 20장에 성장에 나중에 다 나오는 얘기들. 그래서 중용을 이렇게 잘 익혀놓냐 그러면 아주 좋다는 겁니다.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남한테 말할 때도, 그 다음에 유학을 설명할 때도 너무 좋대요. 중용을 잘 이해해놓으면. 근데 여기에서 삼강령은 이권에 못 둡니다. 우리가 삼강오륜 하지 않습니까? 강상윤리라고 들어보셨죠? 강은 삼강이고 상은 오상이고 윤은 오륜이에요. 그 다음에 이라는 것은 원리 이자입니다. 그게 강상윤리거든요. 유학의 원리와 실천법을 강상윤리로 그냥 딱 정리한 게 그거거든요. 근데 제일 앞에 삼강이 나왔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여기에서도 군신이 오륜에 처음 나온 것처럼 바로 그런 측면이에요. 삼강은 오륜에 비해서 수준이 낮아요. 이것들은 전부 우리 본성에 입각하고 그 다음에 상호 수평적 관계입니다. 근데 삼강은 이게 수직구조예요. 이게 수준이 낮아요. 훨씬 독재의 영향이 더 강해요. 삼강이 제일 먼저 거기에서도 부위신강부터 나와요. 임구는 신하의 별이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부위자강, 아비는 자식의 별이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부위부강, 남편은 아내의 별이가 돼야 된다. 이건 일방적이에요. 물론 여기서 긍정적으로 원래 동중서가 한 말은 윗사람이 윗사람답지 못하니까 윗사람 너 잘하라고 이렇게 해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호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랫사람을 누르는 무기로. 그래서 이건 하자가 있어요. 분명 이런 체계가. 그렇지만 오상이나 오륜 체계는 하자가 없어요. 왜? 상호 똑같이 해야 되니까. 일방적이 아니라. 이 가지수에 대해서는 이 제기는 할 수는 있지만 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의 역할 관계는 이 제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상호 관계니까요. 이제 중용을 이렇게 해주면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해 줘야 되니까 중용 공부를 하면 사람이 이제 여기서 달도 달덕이 나왔는데 이 도덕에 통하게 될 확률이 훨씬 가까워진대요. 우리는 다 통하거든요. 근데 도덕이 통해야 됩니다. 근데 그 도덕이 뭐냐? 여기 다 나왔지 않습니까? 도덕 하는데 내용을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냥 쉽게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인자는 인간이 인간다움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3개로도 끊고 5개로도 끊어놨을 뿐이에요. 내 개인으로 인간관계로서 사회관계로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강삼윤리입니다. 윤리체계인데 유학의 윤리는 뭐냐? 삼강과 오상의 윤리체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면 오륜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 다음 이게 바로 도리입니다. 도리. 원리, 도리. 이 아주 쩌롱으로 유학을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디 자리에 가가지고 유학은 뭐냐? 하나 그러면 쭉 네 항목으로 설명하면 아주 쉽습니다. 유학은 도리를 다룬다. 천도와 인간의 이치를. 그래서 인간으로 말하나 그러면 인간의 원리는 오상이다.
그의 사회 관계 맺는 방식은 오륜이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역할을 잡냐 그러면 내가 그 역할을 스스로 잘해야 쓴다.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게 삼강이. 수신의 실천 방법이 오달도로 상달이라고 하신 거죠? 아니, 지인용이 있기 때문에 수신할 수가 있고, 수신을 통해서 지인용을 내가 획득하는 겁니다. 내가 지인용의 존재를 탈바꿈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회적 관계를 맺었을 때는 이제 오륜으로 쓰는 거죠. 이게 수신이라는 것은 나를 자각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게 수신입니다. 수신하면 달떡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원래는 달떡이었는데 달떡을 몰랐잖아요. 이게 달떡을 알아가지고 내가 달떡가 돼요. 그 다음에는 관계 맺기는 오륜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인간 간의 관계 맺기로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천혜의 문제를 논하기 때문에 특히 인간의 문제에 한정했지만 이걸 터득한 사람은 인간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과 그 다음에 무생물, 지구 이런 것 관계도 역시 똑같이 가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리학자들은 이 인을 뭐라고 말해버리냐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과 땅이 만물을 내는 그 마음이다. 그것이 나한테 있다. 그래서 그걸 체득한 사람은 이 천지 만물로 위일체라. 천지 만물을 나와 한 몸으로 얘기해요. 그게 지청입니다. 이제 중용을 안 배우냐 그러면 수신하냐 그러면 인간의 덕목으로 국한돼 버려요. 중용을 배우면 이게 인간의 덕목으로만 국화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원리로서 모든 존재하고 상통할 수 있는 거기까지 넘어가 버려요. 중용의 글이 큽니다. 그래서 달떡 아까 저 푸실 때 어디부터 터득할수라고 했었는데 선천적인 면은 얻을 득, 후천적인 면은 터득할 득. 근데 선천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터득한다는 겁니다. 이게 동양철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을 상정하는 겁니다. 서양 교육면에서는 아직까지 그 백지론이거든요. 후천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획득한다. 그래서 덕은 획득이 아니라 터득이에요. 획득이라는 것은 없는 것인데 내가 후천적으로 가져온 거거든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획득과 터득은. 그래서 자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각. 있기 때문에 자각하는 거죠. 없으면 자각을 못합니다. 새롭게 쌓아나가는. 그거에 없으면 이제 수시는 성립이 안 됩니다.